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은행 이야기를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시중은행과 요즘 떠오르는 인터넷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또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중장년층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은행은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존재죠.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는 곳인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통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두 종류의 은행 모두 가장 큰 수익은 대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잖아요. 그 이자가 바로 은행의 주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시중은행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인터넷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곳도 대출을 통해 이자를 벌어들이는 구조는 똑같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는 곳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은행이 똑같이 이자, 수익을 낸다고 해서 운영 방식이 같지는 않아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비용 구조에서 나옵니다. 시중은행은 여러분이 동네에서 흔히 보시는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이나 하나은행 창구 같은 곳들이요. 이런 지점을 운영하려면 건물 임대료도 내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죠. 그러니까 운영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반면에 인터넷은행은 어떨까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는 물리적인 지점이 거의 없어요. 모든 걸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으로 처리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건물 유지비나 직원 채용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이 차이 때문에 인터넷은행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그만큼 고객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시중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을 좀 더 살펴볼게요. 시중은행은 대출 이자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냅니다. 예를 들어 계좌를 유지하는 데 드는 수수료나 송금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 같은 것들이 있죠. 또 카드를 발급받거나 해외에서 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가 붙잖아요. 이런 작은 수수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은행 입장에서는 꽤 큰 돈이 됩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은 투자 관련 서비스에서도 돈을 멉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하고 관리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또 대기업이나 해외 사업을 하는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외환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돈을 버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인터넷은행은 어떨까요? 인터넷은행도 대출 이자가 주 수익원이지만 시중은행처럼 수수료나 투자 서비스에서 큰 돈을 벌지는 않아요. 사실 인터넷은행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수료를 아예 안 받거나 아주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송금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거나 예금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주는 식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죠. 대신 인터넷은행은 운영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 돈을 아껴서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고객 혜택을 늘리는 데 쓰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요즘은 IT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과 연계해서 간편 결제나 소액, 투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유연하고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좀 더 숫자를 들어가며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2024년 상반기 자료를 보면 인터넷은행 직원 한 명이 내는 수익이 시중은행 직원보다 2.4배 정도 높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시중은행 직원 한 명당 수익이 약 1억 5,900만 원 정도인데 인터넷은행은 3억 8,100만 원 수준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터넷은행은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시중은행은 지점도 많고 직원도 많다 보니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면 인터넷은행은 디지털 시스템으로 운영되니까 사람 손이 덜 가고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를 느낄까요? 시중은행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던 곳이라 신뢰감이 크죠.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은행 창구에 가서 직원과 직접 상담하는 걸 더 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출 상담을 받거나 예금 상품을 물어볼 때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반면에 인터넷 은행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은행 일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에요. 특히 요즘 젊은 층이나 기술에 익숙한 분들은 앱으로 빠르게 대출 신청하고 송금하는 걸 선호하죠.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대출 신청이 몇 분 만에 끝나고 이자율도 시중은행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인기가 많아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인터넷 은행이 저금리 대출 시장에서 시중은행을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자료를 보면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의 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36%나 늘었다고 해요. 반면에 시중은행 5곳의 대출 증가분은 그보다 훨씬 적었죠.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은 운영 비용이 적게 들다 보니까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그만큼 고객들이 몰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사업 자금을 빌릴 때 이자율이 1%만 낮아져도 몇 년 동안 내는 돈이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인터넷 은행이 중장년층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에도 강점이 있어요. 특히 해외 사업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한 금융 서비스에서는 시중은행이 훨씬 유리하죠. 예를 들어 하나은행은 2022년에 순이익 3조 원을 넘기면서 한국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은 인터넷 은행이 아직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에요. 또 시중은행은 오랜 경험과 안정적인 시스템 덕분에 금융 위기 같은 상황에서도 더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이 빠르고 편리하다면 시중은행은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은 둘 다 대출 이자를 주 수익원으로 삼지만 운영 방식과 비용 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지점 운영과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돈을 벌고 인터넷 은행은 낮은 비용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죠. 여러분이 은행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직접 상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시중은행이 나을 수 있고 빠르고 저렴한 대출이나 간편한 뱅킹을 원하신다면 인터넷 은행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즘은 인터넷 은행도 중장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점점 늘리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앱 사용법을 쉽게 설명해주는 가이드도 제공하고 고객센터도 잘 갖춰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생활이 훨씬 편해질 수도 있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